네,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거의 무한대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이성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자, 잘 부탁합니다. 자, 지금부터 근데 지금 지구가 오늘날 뭐냐면 지금 현재잖아요. 이 현재는 바로 과거의 산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의 이게 결과죠. 현재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행위는 미래의 미래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 현재는 지구가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북극하고 남극이잖아요. 예? 남극에 비가는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만년설 있죠. 왜? 세상에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막 뚝뚝, 그 몽블랑 요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몽블랑이라는 그 산에 그 빙하가 이게 녹아서 떨어져가지고 막 계곡이 산사태가 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오늘날의 결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진도 막 일어나고, 그게 현재의 결과고, 그러면 땅에서는 이게 지구라는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지구 안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균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균들이 인체를 막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어떤 거냐면 짐승의 균이, 짐승에 있는 균들이 사람한테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독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오늘날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현재가 되기까지는 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지식면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그 어려운 단어를 하면서 다 표현을 할 거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유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제 좋은 미래가 됐다는 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균은요, 먹이사슬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먹이사슬은 우리가 보통 먹이사슬 할 때는 이런 표시를 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가장 꼭대기 있는 층이 인간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균이에요. 균도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혼자 스스로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자기 매개체 숙주의 RNA를 이용해서 지가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를 한다는 거죠. 증식, 생명체를. 그래서 얘를 온전한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숙주가 있으면 그 숙주의 RNA를 해가지고 자기가 복사를 하면서 이제 카피를 하면서 이제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고 생명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생명체죠. 왜? 어떤 기회가 주면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히라보로 보면 신이라는 말이 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히라보로. 그러면 여러분 먹이사슬은 말 그대로 사슬이잖아요. 사슬에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 꼭대기층이 일단 작은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삼각형 표시를 했냐면, 자, 여기는 숫자가 많고 올라가서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먹이사슬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오늘날 지구를 보세요. 지구의 사람의 숫자, 예? 100년도 안 돼서요. 지금 70몇억이 넘었대요. 근데 제가 30대인지 몇 대인지 그때 30몇억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불과 뭐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30몇억이라는 거 들었는데
세상에 오늘날 있잖아요. 70억이 넘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여기 꼭대기는 작아야 되잖아요. 밑에 숫자가 많고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네? 진짜 70억이 넘으면 70억이 넘은 데다가 이 사람들이 초식동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식물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동물이 그 산소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동물은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또 식물 입장에서는 산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소를 내보내야 될 거고 걔네들이 흡입하는 건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그게 음양관계잖아요. 공생. 어? 여자고 남자가 똑같다면 어떻게 공생이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들은 완전 틀리고 남자는 남자도 완전 틀리고 공생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랑 똑같이 바라고 남자가 또 여자가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바라면요. 그거야말로 공생의 법칙에 벗어나요. 그게 음양론이잖아요. 상대성,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물을 많이 키워서 특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잡초에서 나오는 산소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가 어느 게 질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공부 안 해도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가 좋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이라든지 아마존 정글을 갖다가 뭐예요? 지구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자꾸 나일강이란다. 아마존을 자꾸 왜 그 나무를 베니까 지금 그 지구에는 성층권이 이상하게 되고 오존층이 막 뚫린다고 그러고 막 난리치잖아요. 산소가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사람 숫자도 이렇게 많은 데다가 이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제삿날 이런 때는 고기 좀 먹었지 안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매일매일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라도. 매일매일이라도 먹을 정도로 막 그냥 어떤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막 되니까 이제 사람 숫자인데 사람 숫자가 70억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잡아먹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돼지, 소, 그 다음에 닭, 오리 뭐 이런 거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 숫자가요. 야생거 말이에요. 야생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상하세요. 이 끔찍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CO2 엄청나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식물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산소가 막 발동해도 내가 산소를 그냥 무한대로 흡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서는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있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막 흡입하고 또 흡입하고 막 흡입하는데도 이산화탄소가 너무 넘치는 거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꼭 너무 막 유식하게 알리는 애들은 이치적으로 좀 하다못해 내가 볼 때는 제가 뭐 고급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교육만 받아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보고서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또 흡입해도 이게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흡입해주는 건 식물인데 얘네들이 용량 과부하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얘네들이 공기 중에 막 머물고 있으니까 뭐냐면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왜 좁은 방에 한 사람 들어가면 괜찮은데 두 명 가면 왜 좀 있다가 막 숨이 가쁘고 온도도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구를 막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식물이 흡수한 양을 넘어서서 이 동물들 때문에 이 짐승들 때문에 사람 포함한 짐승들 때문에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구 온도를 막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지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막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제 차가운 거를 좀
뭐 해야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팡팡 녹아서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만년설 있죠. 왜? 해발 막 몇 미터 이상 있는 만년설들이, 나는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몽블랑에 있는 그 만년설이 떨어져서 그 계곡에 있잖아요. 막 깜짝 놀랐어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만년설도 그냥 막 뚝뚝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그 막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이사슬 여기가 삼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요 윗대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여러분 지구도 생명체예요. 몰라서. 생명은 꼭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창조를 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구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죽에 붙어서 우리가 막 번식하고 하잖아요. 지구가 생명체 입장에서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막 머리가 멍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얘네가 몸속에 드는 막 균이 막 증식했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또 사람이 잡아먹으려는 진성. 그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영국 같은 데는 방귀세라는 것도 있다잖아요. 그 동물 키우는데 세금을. 그렇듯이 엄청 그 가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흡수도 못하니까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또 멸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생명체가 지구에 있어야 되는 관성 법칙이니까 얘를 개체를 조정 안 하면은 개체를 조정하면 먹이 사슬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지구의 생명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사람 생명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 자체가 그 지경까지 이제 이른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마지막 몸부림 살려고 여기 붙어있는 거를 어느 정도 막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막 죽여야 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의 산물로 현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생명이 이게 다 이제 지구의 생명 자체가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절되는 게 원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지만 막 살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 문명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수많은 걸 막 생산 공장 돌려대고 그 다음에 막 짐승 키우고 막 하는 바람에 이 생명이 인간 때문에 멸절하게 생긴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 역할을. 그러면 누구를 죽일 것 같아요? 이 먹이 사슬을 삼각구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삼각구두를 만드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거잖아요. 야생동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이게 법칙에 의해서, 아까 조종 법칙에서, 먹이사슬 법칙에서 이제 얘네들 개체수를 조종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중간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지구 자체가 잘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너무 포화 상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래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한테 있던 균들은 다 죽였어. 이제 백신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인간이 이제 균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막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하늘에서 보니까 이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이 인간이 지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인체, 인간한테 생겨난 균으로 갖고서 죽지 못하게 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천연들도 사라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한마디로 이제 관성의 법칙 말하는 거지. 이 생명의 그런 법칙하에 이제 지구를 생명체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머리를 팍 굴리는 거야. 짐승이 있는 균을 갖다가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사람이 꼼짝없게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사스니벨 그런 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막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균이 인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균들은 인간한테 들어올 때 거의 7일이나 14일이 잠복 기간이에요. 예? 네, 잠복기 아시죠? 잠복기. 네. 잠복 기간이니까 잠복기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이 사람이 잠복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검사해 보면 음성이나 양성이 나오면은 지금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양성으로 빨리 집어넣어서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막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잠복기가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 쓸 수도 없고 전파력이 너무 많아요. 병원이 모자라. 자, 이게 슬슬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이제 긴장감에 이제 빠져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절대 오늘 공부는 여러분한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오게 됐어요. 뭔가 하나가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때 마지막. 왜 이게 마지막이냐면 이 전염병이 마지막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거 앞으로 내가 40인데 이거 100살 때까지 계속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럼 내가 계속 100살 때까지 마스크 쓰다가 죽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개체수를 지구 입장에서 개체수를 줄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면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오고 제 생각에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 뭔가 하나가 좀 올 수도 있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내가 확실하래요. 내가 언제 온다는 말을 못하지만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시기로 오냐면 이 조류독감 있잖아요. 조류독감하고 이제 뭐 돼지든지 뭔지 하여튼 짐승독감하고 이게 합성이 돼요. 융합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조류독감에서 막 무서워서 다 산채로 막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조류독감하고 짐승독감하고 합쳐서 균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잠복기가 엄청나게 짧아져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의사들이 이게 복지부가 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딴 거는 짐승은 잠복기가 7일이나 10일은 어떻게 손 써보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조류독감하고 합성되면요 잠복기가 7시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7시간짜리가 딱 오면 아침에 진짜 멀쩡하던 사람이 7시간 지났으니까 낮에쯤 발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병. 병이 왜 표시가 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침을 하든지 뭐 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저녁에 잘 때는 멀쩡하게 잤던 사람이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거야. 뭐 죽어서도 못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잠복기가 그렇게 짧은 거 또 전파력이 엄청나게 이게 짧은 데다가 잠복기 짧은 데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인간 사이에 샥 들어서 아까 개체수 조정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조금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전염병이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개체수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먹이 사슬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개체수가 조정돼서 먹이 사슬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뭐 조금씩 산발적으로 있지만 이게 대규모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100살 때까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언제 오냐 이거야. 조만간에 온다 이거지. 근데 그럼 이 조만간 올 때 그러면 이따가 뭐 절대 다 죽냐? 아, 그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책을 내 제자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책을 내가 안 갖고 와서 모르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살인단백질이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읽으시면요. 제 말이 이해가 확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사람을 확 개체수 조절할 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 믿었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겨울에 내가 옷을 안 입고 얇은 옷 입고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렸어요. 네? 그거 하나님 고쳐줄 수 있나요? 자기가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하게 있어야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그 범주가 아니에요. 왜? 내가 겨울에 따뜻한 옷을 안 입고 얇은 옷 입어서 감기 걸리는 걸 하나님 탓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겨울이면 겨울답게 옷을 입고 여름이면 또 왜 더위 안 먹으려면 있잖아요. 얇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있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그 병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병마는 개체수 조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보낸 건 땅이에요. 그죠? 네. 개체수 조종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뭐예요? 짐승의 독감이죠. 네. 아까 조류도 알고 보면 짐승 아니에요. 근데 얘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얘가 스스로 복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숙주. 근데 얘는 옛날에는 짐승한테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한테 가고 사람한테도 온 거예요. 이제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포막이 있잖아요. 세포막이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예? 네. 이 RNA가 단백질 무슨 합성 인자예요. 그러면 얘는요 왜 들어가냐면 이 단백질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들어서 그 RNA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랑 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걸 막 만들어서 또 밖으로 튀어나와야지. 그 세포 밖으로. 그래서 막 증식을 해서 또 옆에 있는 세포한테 들어가서 또 복사해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다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짐승 바이러스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RNA가 단백질이니까 여러분요. 저는 어떤 뭐 봤는데 옛날에 미이라를 발견했대요.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위에 음식 있는 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다 채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뭘 먹고 살았냐 이게 인간들이 그걸 다 검사해낸 거예요. 세상에 그 몇천 년 돼서 그 세포 하나 갖고 또 위에 뭐 먹는 거 갖고서요. 이게 단백질이 그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냐 아까 고기를 먹었냐까지 다 밝혀내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해 사람하고 똑같지만 이치적으로 본다면 내가 고기 먹고서 내가 내 몸을 구성한 거랑 만약 단백질인데 왜 두부 같은 식물성 먹고서 몸 구성한 거랑 완전히 RNA가 스타일이 틀리다는 거예요. 단백질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백질 종류가 완전히 식물성 단백질이냐?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동물성 단백질 이거 스타일이 완전 틀린 거예요. 패턴이. 그럼 여러분 이치적으로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도 생각 좀 해보세요. 자, 내가 짐승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내가. 네. 근데 랄랄랄 울랄랄 사람한테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비말로 해가지고 콧구멍, 입구멍을 해서 들어갔어요. 뭐 눈구멍이든 뭐지 들어갔어. 들어가서 세포막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RNA를 내가 이용해서 나를 증식을 하려고 그래요. 자, 평소에 동물성을 많이 먹은 사람 RNA가 얘 입장에서 너무 작업이 쉽겠어요. 식물성 콩류나 이런 거 먹은 그 RNA가 자기가 작업하기가 쉽겠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과학자 아니래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동물을 주식으로 한 고기를 한 사람이 더 쉽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이렇게 그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막 증폭력이 많고 막 하는 이유도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요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이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막 코로나니 또 다음에 오늘 막 짐승독감 지금 조류독감 같은 거 의사들도 다 무서워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만 무슨 게 조류독감 막 어디서 조류독감 뭐 할까 하면서 막 살생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예방 측면에서 짐승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짐승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자, 짐승고기를 어느 정도를 안 먹어야 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세포는요, 신경세포 있죠? 신경세포. 네. 신경세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평생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천성을 바꾸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진짜 죽었다가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경세포 말고 우리 몸에 있는 피부세포, 근육세포, 뼈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세포는 한 달, 그 다음에 근육세포는 3개월, 이거 건강한 사람 위주예요. 성인. 그 다음에 뼈세포는 6개월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세포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육식을 금식하고서 야채나 그렇잖아요. 예. 꼭 고기를 먹으려면은 아까 우유나 계란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괜찮아요. 물고기 같은 거는요 거의 균들이 별로 없어요. 충은 많지만 왜 바닷고기에 균은 없어요. 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걔는 사는 스타일이 틀려요. 응?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안 먹어줘야 그 전에 있던 그 세포가 나한테 없다는 거죠. 아까 고기로 만들어진 세포 좀 이해되셨죠? 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막 그거 막 사시나무 떨지고 막 고민하지 말고 건강을 관리 잘하면서 물론 우리가 왜 꼭 이런 짐승 독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 독감도 있잖아요. 아직 사람 독감만 해도 막 1년에 한 5,000명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짐승 독감 아니래도 사람 독감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여기서 나한테 뭐 맞다니 안 맞다니 그런 논하지 말고요. 저는 지금 짐승 독감으로 병 걸리고 짐승 독감으로 사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예방에서 벗어나서 음식을 이제 치유 음식을 이제 먹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아셨죠? 이제 균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또 이제 지구가 이제 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개체수. 아니 세상에 이 짐승들하고 사람 때문에 그 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게 막 이제 그 빙하가 이제 막 무너져 내리고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해면만 올라갔어요. 해면 수위 아시죠? 네. 해수 수위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알래스카에 에스키모가 얼음집을 짓죠. 얼음. 예. 얼음집을 지면 이 얼음 요 속에는 여기 바깥이고 얼음 안에는 따뜻할까 안 따뜻할까요? 공기가 따뜻해요. 어? 그게 바로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지구가 있으면 이게 북극이 있고 그죠? N극하고 S극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얼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빙하가. 네. 그러면 요 속은 얼었을까요? 안 얼었을까요? 별로 얼지 않아요. 밖에 온도에 타진 않는다고 타지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학력들은 높아. 막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찾기도 힘들어. 응? 근데 이치를 생각을 안 해. 아우 진짜 내가 그냥 미치겠어요. 응? 학력만 높으면 뭐라냐고. 이치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여기가 얼음이 다 없어졌어. 이 온난화 기후 때문에. 없어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여기 온도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온도는 그대로야. 얘네들 없어졌다는 우리가 해준 거지. 그래서 얘가 싹 빠져나가니까 온도는 그대로 막 썰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땅들이나 이런 게 추우니까 추우면 응축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더우면 확산이 되고, 네? 네. 여기는 땅이 그 전에 만년설 이게 빙하가 있을 때보다 쫄아들었을 것 같아요? 안 쫄아들었을 것 같아요? 안 쫄아들었어. 아니 쫄아들죠. 추워서. 집이 없어졌잖아. 빙하집이. 네. 아니 빙하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쫄아들어요. 추워요. 땅이 왜 뭉치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이 뭉치게 됐어. 얘가 갈 데가 어딨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적도가 뒤틀린단 말이야. 이해돼서 안 돼서요. 땅이 뒤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구 내면에서부터 뒤틀린다고요. 이렇게 뭉치게 돼가지고.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요. 저는 밤낮 집에 가면은 우주, 지구 이런 커다란 책이 있어요. 이제 칼라로 된 거. 심심하면 그거 보거든요. 그럼 속에 마그마인데 막 움츠려가지고 이 마그마가 밖으로 이게 못 빠져나가니까 얘가 밑에서 이 적도에서 막 이쪽으로도 좀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쫙 오그라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하다가 뒤틀리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바다에서도 우리가 몰라서 바다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바다에서 뒤틀려서 나오고, 예? 이 땅에서만 지진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진하면 땅만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구의 중심이 막 뒤틀어지니까. 네. 이해되죠? 얕은 데로 막 하니까 막 바다도 막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바다도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대.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심해 물고기들이 막 해변가로 막 몰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미쳤다고 거기 있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뒤틀려서 그러면 뭐 어디서 많이 당했어요? 적도 주변이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적도 주변이 지진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데 보면 한라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가 가만히 안 있죠. 왜? 거기가 뿜어져 나가게 되면 지각이 얕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라산들이 막 살아나서 막 난리가 나게 되니까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짧은 시간에 개체수가 하면서 사람이 이산화탄소면 공장도 엄청나게 지잖아요. 난리가 부르스게 누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만간에 해저 지진, 땅 지진 난리가 나면서 난리가 나면서 그런 환란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개체수만 조정되면 또 없어지겠죠. 아까 지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이해되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다가 기상도 보면 거의 태초에 창조일 때 일어나는 수준이에요. 그 기상도. 왜 우리 간혹가다 영화 보면 태초에 이랬더라 할 때 왜 뭐 우릉쾅쾅쾅 하고 막 그 왜 이제 틀이 안 잡혀서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제 얘기를 무식한 사람이 잘도 뭐 지 주장대로 떠드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게 책도 좀 찾아보시고 또 과학자들이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좀 이치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과연 지구의 주인이잖아요. 어? 사실 인간이 주인 아니에요? 네. 주인이 너무 많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주인이 먹고 살자는 그 부대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입장이니까 이제 새 시대가 열리려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인간 도대체 무엇인가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럼 인간답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진짜 바른 인간이 되는 그런 또 코로나에서 뭐 자가격리된 사람도 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고 과연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기회가 이제 이런 시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